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한국어 교육 이야기 시간입니다. 교육 공무원 그만두고 한국어 강사해보니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에서 그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용고사를 보고 교육공무원이 됐죠. 교사죠. 국립학교 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그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있을 거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그때만 해도 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까?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관심은 가졌어요. 제가 해외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은 가졌는데 교육 공무원을 이제 학교라는 곳이 너무나 틀에 박혀 있고 공무원 생활이 저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은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한국어 강사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의 어떤 한국어 강사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어 강사를 해본 거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본 거니까 해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학교 교사들은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존중해 주고 존중받고 물론 뭐 요즘에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생활이 보장돼 있죠. 안정돼 있죠. 그런데 한국어 강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인데요. 베트남에 가니까 그 강사료를 굉장히 적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는 굉장히 비쌌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니까 택시 타고 갔다가 오면은 그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강사료 주지 말고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5대5로 하자. 5대5 나도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가 5대5로 하자. 그래서 원장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원장이 첫날에 학생이 한 30명, 막 40명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했고, 뭐 베트남에서 책도 출판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제가 가는 곳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갑자기 원장이 40명, 40명, 30명 막 이렇게 오니까 이 돈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보면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내가 베트남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다른 반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또 3명이에요. 또 3명을 가르치고 또 다른 반을 오픈했는데 한 학생들이 또 20명, 30명 됐는데 또 다음날 가보면은 또 2명, 3명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역시 뭐 한국어를 제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중급 학생들인데 내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학생들인데 그리고 그 학생들은 한국인한테 배우고 싶은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말을 학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학생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잘.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이처럼 뭐라 그럴까 그냥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자신이 오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국어 학원을 자신이 오픈을 해서 연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역을 한다든지 또는 뭐 유학을 한다든지 또는 비자 관련된 업무를
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 교육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잘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네,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뭐 유학이라든지 비자라든지 뭐 내가 무역이라든지 뭐 또는 뭐 비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는 책을 출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어 교육만 하겠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뭐 은퇴하시고 봉사하시면서 하시겠다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혼자 1인 가구로 사시는데 그냥 난 욕심 없이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들은 좋을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뭐 임금이 취업만 된다면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취업만 된다면 호주나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미국이라든지 취업만 된다면은 좋겠지만 내가 개발도상국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해요. 그 임금이 충분한데 그 이상 내가 한국에 돈을 붙여야 된다든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다라면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안정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국어 교육에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연계 사업을 진행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